자, 오늘 4번 어법 먼저 확인 간단하게 빠르게 해보고 독해 들어갑시다. 자, 1번 다시 확인해 봅시다. 1번 보면 They failed to frame the issue of their concern in이 전치사예요. 힌트입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terms가 나왔거든? 근데 서치 밑줄 쳐져 있죠. 그럼 생각해봐야 간단한 거예요. 전치사하고 명사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그게 형용사. 서치가 형용사거든. 1번은 괜찮죠. 2번 넘어갈게요. 바로바로. 앞에 보면 이름 좀 긴데 그냥 FAO입니다. 이 FAO가 were that, 동사 were 뒤에 나오는 that은 접속사 되시겠죠. 명사절이고요. 그러면 명사절을 물어본 문제가 2번이잖아. 그럼 명사절 우리가 기억해보면 that절 아니면 what절.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 뒤에 완전한 문장,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그럼 확인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that 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 맞는가 확인해보면 되는데 abnormal rains had created 주어 동사 왔고요. 목적 어디 있습니까? ground. 그럼 ground for forecast까지. 무슨 문장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죠.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걸 우리가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니까 2번 접속사 대 쓴 거 괜찮아요. 왔으면 틀렸겠죠. 이런 문제는 항상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장의 맨 마지막 끝에 준동사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있는가 없는가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수능에서는 거기를 함정으로 많이 파거든.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3번은 왜 났을까? 3번은 nothing happened and the crisis unfolded 있는데 crisis 주어 unfolded 동사 표시해 보시고 as 다음에 원래는 주어 동사가 구조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as it is predicted 혹은 as it is expected 지금 앞에 it is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런데 줄여서 생략해서 예상되어진 것처럼 예상대로라고 해석하는데 as expected 혹은 as predicted 이거는 구문처럼 사용하는 거라서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as expected를 먼저 외워두세요. 예상대로. 그 다음에 똑같은 단어로 as predicted 예상대로 이렇게 3번까지는 해결됐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문장 구조 do라는 글자가 맞으려면 얘는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지?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와야지요. 혹은 하나 더. 쌤한테 배운 거. 분사구문 형태.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거든? 자, 확인해 봅시다. 뒤에 뭐 나왔는지. Clearly communicated and accurate warnings. 우리 필요한 단어 뭐죠? 지금 warnings죠. 명사가 왔어요. 명사밖에 안 왔으면 뭘 써야겠니? 이건 분사구문이 안 되죠. 뭘 써야겠어? 전치사로 바꿔야죠. 뭘로? despite 아니면 in spite of 바꾸면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간단하게 보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겁니다. 5번 갑시다. 5번은요. 자, not until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that. 그래서 not until A, that B 구조입니다. 좀 이따 할 건데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A 하고 나서 비로소 B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이 not until that 할 때 대시 접속사예요. 여기다 접속사 쓰시면 접속사니까 뒤에 무슨 문장 왔겠어요? 완전한 문장 왔겠죠. policy makers인데 policy makers는 정책 입안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주어입니다. In Indian Ocean region 동사 어딨죠? 본동사 decided 그리고 to 부정사 to set up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난 거 아니죠 아직? 쌤이 아까 얘기했던 준동사의 뭐까지 확인하자? 준동사의 목적어까지 확인하자. 그게 어디 있어요? to set up 뒤에 있는 system. 그럼 준동사의 목적어까지 왔고 끊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뭐가 이었죠?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구조로 또 이어졌어요. 그럼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니까 one, to the one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진 게 뭡니까? operating이라는 단어죠. 그럼 우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또 기억해보면 뭐가 왔다? 얘는 분사가 왔다. 근데 얘는 자동사예요. 작동하다 뜻으로. 그러면 자동사의 operating으로 왔으니까 끝난 겁니다.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operating 뒤에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왔니? 완전한 문장이 왔죠. 그럼 콤마까지 완전한 문장, 콤마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왔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 있죠? 관계대명사 중에 누구누구. that과 what은. 다시 한번 그냥 that, what 이러지 마시고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라고 설명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 불가. 됐습니까? 자, 문법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독해 한번 볼게요. 독해로 이 지문을 독해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단어 좀 조심하세요. crisis인데 SES로 끝났죠. 밑줄 좀 쳐볼까요? SIS로 끝나는 것도 있어요. 따로 한번 써보세요. SIS. 발음이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SIS로 끝나는 건 단수. SES로 끝나는 건 복수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아니라 뭘로 해석해야겠어요? 위기들. 단수 복수 문제 가끔 나옵니다. 문제 조심하시고. Some crises are not acted upon. 나는 act upon 수거 따라서 써보시고요. act upon은요. 뭐뭐에 의거하여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act upon. 뭐뭐에 의거하여 행동하다인데. 자, 몇몇 위기들이 의거하여 행동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Because stakeholders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법 involve입니다. 이 involve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앞에는 stakeholders를 수식해 주세요. 그럼 얘는 품사가 뭐니? 분사죠. 그럼 involve 뒤에 지금 목적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목적 없다고 쓰시고 그러면 연루된, 관련된 stakeholders,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의어로 뭐가 있냐면 involve 대신에 concerned가 있어요. 써보세요. The stakeholders concerned 해도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관련되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간의 이익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을 이해 당사자라고 해요. 그걸 영어로 stakeholder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들이 cannot attract attention. attract은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의나 관심을 내 쪽으로 끌다. 유혹하다 하지 말고. 그럼 관심을 어디로 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어려운, 힘든 상황에. difficult 자리에 harsh 한번 써보세요. harsh. 쓸 수 있죠. harsh. 혹독한, 가혹한, 힘든이라는 뜻인데 자신들의 힘든 상황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가 뭐였다는 것 같아요? 위기가 일어났다, 생겨났다고 해석하면 좋겠죠. acted upon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가? 위기가 일어났다, 생겨났다,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because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원인이고 앞 문장의 내용이 결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원인 대신 뭡니까? 이 이해 관계자들이 뭐하지 못했다? 자신들의 상황에, 자신들의 어려운 힘든 상황에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게 원인. 그래서 위기가 뭐했다? 일어났구나. 이렇게. 다음 문장. they가 나왔는데 찾아보시면 stakeholders입니다. 그럼 이해 관계자들이 fail to 동사 원형은 따로 기억하세요. fail to 동사 원형은 해서 어떻게 하자? 뭐뭐 하지 못했다. 실패하다로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했다로 해석하세요. fail to 부정사. 그럼 뭐 하지 못했냐? frame. 우리가 fram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가 명사일 때는 이런 거죠. 액자 같은 거. 틀로 만들다 뜻이잖아요. 원래. 틀이잖아. frame은. 그래서 구성하다 뜻이 있어요. 써보세요. frame. 구성하다. 구성하다. 그러면 이 이해 관계자들이 뭐 하지 못했다? 구성하지 못했다예요. 뭘 구성하지 못했냐? The issue of their concern. 이슈 무슨 뜻이니? 문제인데 자신들의 관심사의 문제예요. 자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문제. 이해됐어요? 그걸 issue of their concer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ssue of their concern은 앞문장에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their difficult situation이에요. 써보세요. The issue of their concern에다가 밑에다가 their difficult situation. 그럼 바꿔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이 이해 당사자들은 뭐 하지 못했죠? 자신들의 어려운 힘든 상황을 in terms, 무슨 용어로, term이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용어로 뭐 하지 못했죠? 구성하지 못했죠.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프레임은 구성하다 만들다야. 액자같이 틀로 만들다야. 딱 예쁘게 틀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용어로 만들어내지 못했냐? 끊어보니까 that others, 셈이 좀 따로 색칠했는데 병렬 구조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살짝 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자신들이 어려운 힘든 상황을 뭐 하지 못했다? 만들어내지 못했다. 더 쉽게 이해되죠. 그럼 블라블라 나오는데 understand and share the nature of the threat, sense the urgency. sense는 동사일 때 뜻이 뭐죠? 탐지하다, 감지하다 뜻이거든.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같이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는 용어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share, 공유하다죠? 또 nature, 뜻이 뭡니까?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자연하면 안 돼. 본질, 본성. 이것은 뭘까? 본질. 그 위협의 본질. 그럼 그 위협의 본질을 뭐 하는? 공유할 수 있는 용어로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멀리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편의 일이지만 관계 없습니까 지금? 관련 있죠. 위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 하지 솔직히. 군대 끌려갈 것 같아? 너가?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에 참여해요? 그럴 것 같진 않죠.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못 느껴 지금. 당장은. 그럼 언제 느낄까? 네가 군대 직접적으로 끌려갈 때쯤 되면 느낄 거야.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딱 그래요. 지금 러시아 국민들. 그 전까지는 군인들만 참가했었거든.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했지? 지금 동원령 내렸죠. 그러면 동원령 내용이 뭐였어? 쉽게 말하면 니 나이 때의 남자들은 참여하라야. 그때부터 이제 내일이 된 거야. 남의 일이 아니야 이제부터. 그래서 봐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위협에 대한 본질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sense the urgency, 긴급성, 다급성을 감지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act accordingly인데 이 단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accordingly는요, 그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 그에 맞추어서 행동할 수 있는 용어로 자신들의 어려운 힘든 상황의 문제를 frame, 하는 것에 구성하는데, 다시 얘기하면 표현하는데, frame이란 단어가 잘 와닿지 않으시면 express로 이해하셔도 돼요. express 써보세요. 표현하지 못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이해 관계자들이 뭐 하지 못했죠? 뭘 나타내는데 실패했죠? 다른 사람들이, 이 중에 여러분 가장 이해하기 편한 걸로 좀 찝어봐요. 여기까지만 딱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뭐 마지막에 있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위협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용어로 자신들의 어려운 힘든 상황을 뭐 하는데, 나타내는데, 표현하는데 실패했다,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와닿는 용어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갑자기 뭐가 등장했냐면 날짜가 나오고 FAO가 나옵니다. 세계 식량 그리고 농업 기구인데, 이 기구가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냐? 예시죠. 그럼 이전까지 주제문이에요. 그럼 이 FAO라는 것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abnormal rains인데 abnormal은 노멀에 받는 말이에요. 그럼 노멀이 무슨 뜻이야? 보통의, 정상적인, 그죠? 동의어가 regular예요. 그러니까 노멀의 동의어가 regular가 있어요. regular 우리가 뭘 알고 있죠? 뭐 규칙적인 그 뜻도 있어요. 규칙적인도 있는데 여러분 카페에 가면 regular size 커피가 있잖아. 그럼 규칙적인 사이즈 커피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보통이에요. 정상적인 보통 사이즈를 regular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노멀의 동의어가 누가 있다? regular.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abnormal은 무슨 뜻이었다? 정상이 아닌이에요.
물론 비정상적인 뜻이지만 그게 잘 안 와닿았잖아, 그지? 그래서 정상이 아닌이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B가 had created 뭐 했어요? ideal breeding grounds예요. breeding 뜻이 뭔데? breed가 동사일 때 뜻이 뭐였어? 번식하다야. 그러면 이상적인 번식 땅 상황 환경 환경이 좋겠죠. 여기서는 ground. 그럼 이상적인 번식 환경을 만들어냈어요. 누구에게 이상적인 환경이야? 로커스트, 메뚜기들. 그럼 메뚜기들에게 이상적인 번식 환경을 만든 거야. 됐죠? 여기에다가 우리 지역은 별로 안 중요해요. 이 지역에다가 이상적인 번식 환경을 만든 거야. 이 B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그 다음 nothing happen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니까 그 위기가 어떻게 됐어? 펼쳐졌다? 무슨 말이겠어? 위기가 일어났다, 생겨났다, 발생했다 뜻이에요. 어떻게? As expected, as predicted. 예상되었던 대로. 예상했겠죠? 야, 이렇게 비가 이상하게 많이 오면 이거 위험할 수 있다. 그때 메뚜기 떼가 출몰할 수 있다. 근데 당장 메뚜기 떼가 출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싹 쓸어 먹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메뚜기 떼들이 예를 들면 밀밭을 싹 쓸어 먹으면 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저 파리바게뜨 빵을 못 사 먹습니다. 있더라도 가격이 엄청나게 들 거예요. 지금 전쟁 일어났잖아. 전쟁 일어날 때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게 뭐였어요? 일단 주유소 기름값이 폭등했고 모든 소비자 물가가 다 뛰었고 경험하고 있죠. 직접 우리나라 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빵값 미친 듯이 뛰고 빵값만 뛰겠어요? 밀가루가 들어간 모든 가격은 다 뛰는 거예요. 심지어 라면까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라면까지. 컵라면은 밀가루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다 수입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밀 생산국,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고 전 세계 3분의 1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야,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쌀 먹는데요? 아니요. 우리나라는 쌀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쌀 안 먹어요, 잘. 여러분 아침에 뭐 먹습니까? 굶거나 빵 먹거나. 그렇지 않아요? 난 아침에 무조건 밥을 챙겨 먹습니다. 잘 없을걸?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 밀을 기르면 되죠. 밀 못 길러요. 환경이 안 맞아서. 밀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다음에 In the summer of 2004, 2004년 여름에 The locust swarms인데 자, 이 swarm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쌤말 봐봐. 이게 무리 떼거든? 근데 그냥 무리 떼가 아니고 곤충의 무리, 곤충 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무리 집단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걸 그룹이에요. 예를 들면 group of people 그럼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기억해야 돼. flock, F-L-O-C-K, flock. flock은 뭐죠? 그것도 무리 떼인데 뭐의 무리, 뭐의 떼예요? 새 떼예요. 새의 무리. 그래서 a flock of birds 하면 새 한 무리를 말합니다. 그건 새의 무리예요. 이번엔 a herd, H-E-R-D가 있어요. herd. A herd of animals. 이렇게 하면 동물의 한 집단인데 무슨 동물? 잘 들으세요. 네 발 달린 짐승의 집단입니다. herd는요. 짐승은 다리가 몇 개? 잘 생각해. 사자, 사슴, 토끼, 다. 다리가 몇 개? 다리가 4개. 6개짜리 있어요? 요즘 초등학교 때 생각해봐. 다리가 6개인 건 곤충입니다. 그죠? 그렇게 배운 거 맞지? 곤충의 특징, 머리, 가슴, 배, 맞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다리가 6개짜리는 곤충, 다리가 4개는 짐승, 동물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물고기 때는 뭐라고 해요? A school of fish라고 해요. 학교 아닙니다. 그러면 각 집단마다 부르는 집단의 이름이 다르죠. 다시 한번 사람일 때는 group,
새는 flock. 네 발 달린 짐승은 herd. 됩니까? 그러면 swarm은 뭘까? 곤충의 집단을 swarm이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 locust swarms라고 한 거 이유가 가세요, 이제? 이게 메뚜기 떼예요. 자, 그 메뚜기 떼가 invaded. invade 뜻이 뭡니까? 침범하다, 침입하다의 뜻이고 얘의 명사형이 invasion. 기억하셔야 돼요. invasion. S-I-O-N으로 끝납니다. invasion. invaded the African Northwest. 하여튼 아프리카 지역을 침범했죠. 침입했죠.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그리고 나서 등장한 ing예요. 뭐라고 할까 이거? 분사구문. 그럼 destroy 뜻이 뭡니까? 뭐뭐를 파괴하다죠. 목적어 찾아보시면 the livelihood예요. livelihood가 목적어라 표시하시면 livelihood는 목적어일 때 명사일 때 뜻이 뭡니까? 생계예요. 생계. 생계.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 작은 농장주들의 livelihood, 이 생계를 파괴했어요. 싹 먹어치웠다는 얘기죠. 됐나요? 분사구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4번 문장 넘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가 다 바꿨죠? do가 아니라 뭘로 바꿨나? despite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뭐에도 불구하고 clearly communicated. 우리가 communicate는 자동사, 타동사 뜻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뭘로? 타동사의 뜻으로. 그럼 전달하다의 뜻인 걸로. 그럼 분명하게 전달되어진.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또 정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됩니까? 네. preventable. 예측 가능한. expectable. 동의어겠죠? 이 예상 가능한 위기. 그게 뭐였겠어 위에서? 메뚜기 떼예요. locust swarms가 이겁니다. 써보세요. preventable. crisis 밑에다가 the locust swarms라고 써보세요. 그게 이거죠. 메뚜기 떼. was allowed to 이건데 was allowed to 부정사는 to 부정사도록 허락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to 부정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능동일 때 먼저 생각해 보세요.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했어?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수동으로 바꾸면 뭐겠어? 주어가 to 부정사 하게 되다. 되죠? 그러면 그대로 해석해 봐. 이 예측 가능한 위기가 뭐하게 되었죠? wreak havoc 밑에 나왔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로 해석하는 거예요. 허락되었다, 허락받았다 하지 마시고. 그럼 뭐하게 되었지? wreak havoc in the region. 그 지역에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 이거죠. similarly,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뜻이겠죠? It wasn't until, not until A that B라고 했고요. A 하고 나서야 비로소 B 하다 해석하면 되죠. 그럼 뭐 하고 나서야? 자, 2004년 12월 쓰나미. 여러분 쓰나미 하면 기억나는 사건 있습니까? 잘 기억 안 나세요? 2004년 너무 어릴 땐가? 인도양에서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생겼고 사람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천 명이 죽었어요. 쓰나미로. 쓰나미가 뭔지 알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사건이고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이거 전에 발생을 했어요. 대지진이. 한 나라가 거의 멸망 수준까지 됐던.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동일본 지진 정도 기억하세요? 후쿠시마. 그건 알아? 그거 왜 터졌어? 지진 때문에. 그거보다 더 셌어요, 이때가. 그래서 2004년에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쓰나미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had triggered. 우리 트리거 많이 배웠죠? 유발하다. cause하고 동의어라고. 그럼 뭘 만들어냈다? 뭘 만들어내고 나서야? greatest natural disaster인데 최상급 보이실 거예요. 주제문이겠지. 그러면 가장 큰 natural disaster가 뭐겠어요? 이게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면 in recorded history, 그러니까 기록된 역사상 우리가 역사로 기록된 건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기록되어진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를 뭐하고 나서야? 일으키고 나서야 정책 이반자들이
이 지역에 있는 정책 위반자들이 뭐 하기로 결정했죠? 셋업, 설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Early Warning 시스템이 뭐냐면 조기 경보 시스템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조기 경보 시스템. 많이 들어봤죠? 예를 들면 이게 조기 경보 시스템 왜 중요할까?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나라한테 미사일을 날려봐. 조기 경보 시스템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죽는 거야 그냥. 조기 경보 시스템은 얘네들이 미사일을 발사했어. 그러면 도시 전체에 사이렌이 울려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여기도. 도시 전체, 전국에 울려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빨리 튀어야지. 어디로 튀어? 지하 대피소로 튀어야죠. 그걸 평소 훈련하는 게 민방위 훈련이에요. 웽 하는 거 있잖아. 그게 그거야. 알겠지? 예. 지하로 튀면 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 이제 이 쓰나미가 일어나고 나서야 시스템으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고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왔죠? 그럼 뭐뭐와 유사한 비슷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었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식일 거고 대명사 왔으니까 시스템 바꿔놓으면 되죠. 그럼 또 어떤 시스템이야? 이미 operating in the Pacific이니까 이미 태평양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어디에다가 인디안 오션이니까 이게 어디? 인도양이에요. 그러니까 태평양에는 이게 있었어. 태평양에는.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요즘 심상치 않아. 불의 고리라고 들어봤죠? 과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가장 최근에 어디서 지진 났죠? 가장 최근이야. 대만 남동부 지역에서 규모 한 7점 정도 됐대요. 6.8인가? 그냥 왜 이런 방향이 나오냐면 우린 경험해보지 못했거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포항에서 난리 난 적 있죠. 그게 5였어요. 0점 몇 차이면 작을 것 같죠. 0.1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6.0이랑 6.1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핵폭탄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에너지 차이예요. 난 과학 쪽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만에서도 터졌고요. 최근에 불의 고리에 따라서 지금 뭐 저쪽 뉴질랜드 쪽 지금 대만이 이쪽이라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불의 고리가. 그럼 지금 어떻게 지진 나고 있냐면 요렇게 따라서 꽝꽝꽝꽝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나올 차례야? 이제 여기 북미 쪽이랑 남미 쪽.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야. 근데 북미 쪽은 그나마 건물이 튼튼하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 남미 쪽, 칠레나 이런 데 있죠. 여기 맨 밑에 가면 남미 쪽에 IT라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IT 지진이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긴 지금도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나라가 그냥 폭망 수준이 됐거든. 지진 때문에. 아무튼 불의 고리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진이 꽝꽝꽝꽝 터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쪽 지역에서 만약에 생각해봐요. 남미 쪽 지역에서 지진이 터졌다. 꽝 터졌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 없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욕조, 수조에 내가 이렇게 바위 덩어리를 쿵 하게 떨어뜨리면 큰 바위 덩어리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물결이? 파도가 싹 생기죠. 그 파도가 태평양을 타고 쫙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쓰나미입니다. 알겠죠? 지각 변동이잖아요.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쓰나미가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꽝 터지면 그 쓰나미가 몇 시간 이내면 왜냐면 일본에서 지진이 터졌다고 우리나라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있다가 쓰나미가 덮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너가 부산에 해운대로 놀러 갔다가 일본에서 지진 꽝 터지면 그 쓰나미가 부산을 덮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무튼 별얘기 다 하네. 그러면
태평양에서 이미 작동 중인 것과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거죠. 아니 미리 만들지 그러면. 어? 생각 못했던 거지. 태평양은 워낙 불의 고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인도양은 그러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야. 생각을 못한 거죠. 시계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지진 조기 경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왜 긴급 문자 오면 삐삐삐 거리는 거 있잖아. 그게 있긴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 전에 한 5초인가 10초 전에 울립니다, 이게. 그게 조기 경보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도 울려대니까 꺼버리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우리 학원에 있는 건물도 지진 영향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포항대. 수업하고 있었는데 한 3초 동안 여기 흔들리더라고요, 건물이. 무서웠어요. 일본에 놀러 갔을 때가 있었거든, 내가 여행 삼아. 그때도 몇 번 느꼈어요. 그게 지진을 실제로 한번 겪잖아. 되게 무서워. 내가 항상 서 있는 이 땅이 가만히 있잖아. 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상상을 초월하기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무서워요. 자, 아무튼 안 겪는 게 더 좋죠. 자, 이미 그러면 작동 중인, 이 태평양에서 작동 중인 것과 유사한 것을 만들기로 했단 말이야. 왜? 일이 터지고 나서. 그러면, 근데 이게 아마도 뭐 했을 것이다. would have pp는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할 수도 있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있었으면, 이 조기 경보 체계가 있었으면 뭐 했을 것이다. 많은 수천 명의 생명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게 없었고, 이게 없었으니까 수천 명의 생명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게 실감나게 쓴 영화가 있는데, 아무튼 쓰나미 얘기가 나오니까 좀 흥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로. 여기가 쉽게 말하면, 어디더라? 발리인가 이런 관광지 있죠. 동남아 지역에 놀러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풀빌라 같은 거에 이렇게 수영장에서 놀고 그래요. 안 가봤어? 근데 거기서 놀다가 얘는 네가 수영장 그냥 룰루랄 하고 놀다가 쓰나미 덮쳐서 죽은 거야 그냥. 물속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너가 어항에다가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물고기가 놀고 있어. 찬찬히 놀고 있어. 거기다가 네가 물을 디립다 부으면 어떻게 되지? 물고기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 나겠죠. 딱 그 꼴이야. 너가 그 어항에 있는 물고기 꼴이 되는 거야. 그럼 막 탈출되고 막 여기저기 쓸려 나가고 그러면 쓰나미가 덮칠 때 뭐가 같이 날라오겠어. 막 나무, 돌덩이들, 뭐 건물이 무너지면 뭐 다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너가 떠밀려 가다가 이게 쓰나미가 뭐가 무섭냐면요.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물에 떠널려오는 거 있죠. 거기에 머리나 이런 데 부딪혀서 죽어요. 그리고 감전돼서 죽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물에 빠져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급류타기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파도 타고 쭉 가면 물에 잘 떠요. 생각보다. 그래서 숨 못 쉬어서 죽는 경우는 잘 없어요. 생각보다는. 근데 그 같이 떠내려오는 부유물 때문에 부딪혀서 죽거나 내가 떠밀려 가다 보면 여기 뭔가 커다란 바위덩어리 있으면 내가 뭐 수영한다고 피하겠어? 못 피하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